안녕하세요. 브레인업TV 천정호입니다. 자폐아의 상동행동 왜 생기는 것일까요? 저번 편에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 위에 아마 링크를 해드릴 건데 그 1편을 보지 않으신 분은 1편을 보고 오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잘 됩니다. 그 자폐가 호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사회성이 발달되는 것이죠. 사회성이 발달되는 제일 중요한 표식은 뭐 눈맞춤, 호명 반응 뭐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가 느는 것, 말문이 터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 치료를 받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말이 느는 것입니다. 맞죠? 제가 말이 느는 것이 여기 다니는 제일 중요한 목표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누구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상동행동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모두 다 뒤에다가 좀 이렇게 덧붙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말도 늘고 상동행동 사라져야죠. 그런데 이 상동행동 중에서 좀 빨리 사라져야 하는 것이 있고 또 그 천천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빨리 사라져야 하는 상동행동은 감각 처리 이상으로 발생하는 상동행동입니다. 자폐는 어떠한 이유로 이 뇌에서 이 감각의 왜곡이 생긴 거예요. 어려서 엄마가 애를 뭐 잘못 키워서 생긴 게 아닙니다. 즉 자폐아는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와는 조금 그 다르게 보이고 들리는 것도 우리와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눈으로 들어오는 이 정보를 그대로 다 입력하지 않아요. 중요도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뇌에 입력이 되지 않고 무시하고 중요한 정보만 뇌에 입력이 되도록 돼 있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생명체가 중요합니다. 생명체. 무생물보다는 생물이 인간의 생존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길 가다가 뱀이 있으면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길에 뱀과 비슷한 뭔가 길쭉한 물건이 딱 떨어져 있으면 순식간에 시선이 그쪽으로 확 쏠리면서 순간적으로 움찔하는 거예요. 생물 중에서도 어떤 생물? 우리와 같은 종족, 즉 인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 외에 다른 인간이 나의 생존에 그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밤에 어두운 길을 가다가 뭔가 이상한 물체가 보이면 그게 뭘로 보이죠? 사람 같은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하죠. 우리를 해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보았어요. 사람을 보았는데 사람 중에서도 어느 부위를 보아야 그 사람을 제일 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뭐 옷차림, 뭐 머리 스타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바로 눈입니다. 눈. 왜?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추측할 수 있거든요. 눈을 먼저 본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부위를 보게 돼요. 물론 마주 보았을 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폐 친구는 이런 시각의 정보 처리에 왜곡이 있기 때문에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나 정보의 가중치가 없이 그대로 모두 다 뇌에 입력이 돼요. 사람을 보았는데 사람보다도 다른 무생물, 즉 사람 뒤에 있는 나무나 뭐 이렇게 벽지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의 가중치가 없이 똑같이 눈에 다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눈 맞춤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청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들리는 그 소리 중에서도 사람의 그 목소리만 더 잘 들리고 다른 소음은 무시하는, 다른 소음은 이렇게 제거하고 뇌 입력이 되도록 그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끄러운 나이트클럽에서도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폐 친구는 그 사람의 목소리나 다른 소리가 이렇게 구별되지 않고 다 입력돼 버리기 때문에 이 음성이 제대로 사람의 목소리가 입력되지 않고 그래서 음성의 모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자폐가 호전이 되려면 제일 먼저 이러한 감각의 왜곡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래야 사람이 하는 말이 귀에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모방이 일어나면서 언어가 발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가 호전이 된다는 것은 감각의 왜곡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감각의 왜곡이 사라지면 뭐 통각의 둔감이나 전정 감각의 둔감으로 발생했던 막 머리를 때리는 어떤 이런 상동행동, 뭐 빙빙빙 도는 상동행동은 사라지겠죠. 왜? 전에는 감각이 둔해서 때려도 안 아팠는데 이제는 때리면 아픈데 쥐가 때리겠어요? 안 때리죠. 물론 저는 지금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물론 실제로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금방 사라지지 않고 이 서서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동행동도 있어요. 감각의 왜곡과 관계없는 뭐 팔딱팔딱 뛴다든지, 손을 눈앞에서 이렇게 계속 돌린다든지, 몸을 이렇게 앞으로 계속 흔든다든지 하는 이런 그 상동행동은 감각의 왜곡과는 관계없이 아이가 어떤 그 무료하거나 기분이 업되거나 혹은 화가 나거나 할 때 잘 나오는 상동행동인데, 이런 것은 그 감각의 왜곡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런 상동행동은 사라지려면은 이 행동이 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다든지, 엄마의 그런 그 훈육, 즉 벌과 보상을 이해를 한다든지, 이런 행동 외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조금 더 고급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사라지는데, 근데 그거는 인지가 더 발달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인지가 발달하려면 일단 언어가 시작이 되어야 되고, 그 언어를 바탕으로 정보가 축적되어야 가능하고, 그리고 그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경험이 생기고 그 경험이 반복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어가 늘기 시작하고도 어떤 상동행동은 금방 안 사라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약간 좀 그 습관 같은 것이어서 좀 안 하는 것 같다가도 아이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행동이 나오게 돼요. 우리도 예전의 습관을 금방 잘 못 버리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이 상동행동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그게 크기 때문에 애가 한동안 상동행동을 안 하다가 또 하면은 애가 다시 나빠지는 게 아닌가? 혹은 애가 언어는 늘고 있는데 그 상동행동이 사라지지 않으면 뭔가 그 치료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치료가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팔랑귀처럼 다른 치료를 이제 기웃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상동행동이 호전이 되면 좋죠. 좋은 것이긴 한데, 어떤 상동행동은 천천히 사라진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아이가 호전이 된다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언어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폐아의 상동행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레인업TV 전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